안녕하세요. 자칭 비공인 가정 전문가 최진아라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가 대세라 저도 한번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주제는 가정에 관한 것입니다. 어, 가정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배우자라던가 아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오은영 선생님은 아동심리 전문가로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치학을 기반으로 가정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정치학을 가지고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일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정치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흔히 듣기에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만사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유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신의 몸을 가지런히 하고 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우리 유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정치와 가정을 다스리는 원리는 똑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우리나라가 자꾸 이제 저출산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해답이 없습니다. 뭐 세 자녀를 낳으면은 아파트를 공짜로 준다. 특별 공급을 하는 거고요. 각종 보조금과 뭐 기타 수많은 이제 경제적 이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계속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저하가 되는 이유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 이 출산율이 저하되는 거,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가임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독재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민들, 뭐 옛날에 왕정 시대는 백성이라고 했겠죠. 어, 그 옛날에 왕정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백성이 많은 것은 국력의 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어, 장려하고 권장할 만한 일이었죠. 뭐 중세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이 낳는 것에 좀 혐오감을 주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독재자들이 자꾸 아이를 낳는 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가족계획이란 걸 시작을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무턱대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고, 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뭐 이런 식의 그 표까지 만들어가면서 아이를 낳는 것을 어리석은 일로 치부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그러면 이게 박정희 대통령 혼자의 아이디어느냐? 아니죠. 저는 이게 그 일본 그 메이지 이후에 일본의 근대를 기획했던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어차피 노동력 많아요. 노동력 많은데 쓸 노동력만 있는 거지 나머지는 먹여 살려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는 거죠. 어, 그냥 가부장적인 관점에서 아버지로서도 생각할 수 없는 거지만은 독재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 멸시입니다. 이 일본에서 넘어온 것이 박정희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그 공감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발전을 잘 본탔던 이 중국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인구 정책을 정했죠. 대성공이라고 하는데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줬기 때문인 거죠. 아이를 낳으면은 먹여 살리는데 돈이 많이 든다. 기본적으로 양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소나 돼지처럼 먹여서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소나 돼지는 먹여서 키우면은 돈이 되기도 하고 양식이 되기도 하지만은 사람은 먹여서 키워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육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애를 낳아서 키울 이유가 없는 거죠. 애를 낳아서 키울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이제 나중에 내 노후에 연금 받으려고 하면 이제 그 경제활동할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를 낳아야 돼. 그 말에 공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겠죠. 근데 과연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가 양육을 해줘야 되는 어떤 이제 짐덩어리인가? 뭐 대놓고 짐덩어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딩크족이라고 있죠. 더블 인컴, 노 키드, DINK. 그렇죠? 두 사람 부부가 아이가 없으면 맞벌이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자유롭게 경제 활동할 수 있죠. 수입이 두 배인 거죠. 대신 그 자신들이 버는 돈을 온전히 자기들 위해서 쓸 수가 있고 애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딩크족이 유행이라고 해서 또 애를 많이 안 낳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그 기독교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좀 힘들긴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로 나눠지는 거죠. 아이를 부담스러운 짐으로 볼 것이냐, 내가 어떤 책임을 지어야 되는 어떤 부담스러운 존재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글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에요. 그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선물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겠으나 어쨌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아이는 무기다. 대부분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조선시대의 여인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그 중에서 아들을 선호하는 것이 유교적 사상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여인들이 공자님 말씀을 듣지도 못했어요. 여인들한테는 교육을 안 했으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유교적인 사상에서 아이를 낳고, 근데 공자님이 아이만이 나라고 얘기한 거는 저는 제 지식으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공자님이 아들을 낳아라, 딸은 천하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조선시대에 여인들은 아이들을 무턱대고 많이 낳고, 애 낳는 거 힘들잖아요. 뭐 그때 아무리 그 의학기술이 발달 안 했더라도 생긴 아이를 끊는 방법은 대단히 많았을 거예요. 없애는 방법 그거 쉽잖아요. 조심조심 해야지 아이가 제대로 엄마 뱃속에 자라는데 엄마가 그냥 하면은 사산을 하거나 유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 조선시대 여인들은 남자들이 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이건 이제 마르크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일을 시켜서 경작을 시켜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 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어야겠다. 물적인 기반을 확장시켜야겠다. 그러려면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애를 낳았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아이를 낳았을까요? 왜 조선시대 여인들은 남자아이를 선호했을까요? 아이가 자신들의 무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무기야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데, 무기라는 게 뭐예요? 나를 지켜주고 방어해 줄 거잖아요. 방어해 주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유교적인 사회에서 태어났어. 다른 세상이 있는지는 몰라. 근데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뭐가 나를 지켜줄 것이냐. 이 조선시대 여인들은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은장들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일종의 자신을 지키는 무기인 거죠. 아니 어떤 사람이 대놓고 여인에게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덤벼들어요.
그러면 그 조그만 은장돌 꺼내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슬쩍 찌쩍거려 봤는데 넘어오면 좋을 텐데 갑자기 은장돌 꺼내들어요? 그러면 어이쿠야 겁나죠. 그러니까 웬만큼 악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은장돌 꺼내면 상대방의 의지가 확실하잖아요.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무기가 꼭 이것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확신은 아니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조선시대에 여인으로 태어났어요. 온갖 사회적 제약이 있고요. 활동의 제약도 있어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딴 남자 만나면은 큰일 나죠. 근데 남편은 그래도 돼요. 그러면 남편이 나중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헛짓거리 하는 거를 내가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근데 생때 같은 애들을 그냥 놔놓으면은 얘들을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물론 애들이 많아도 헛짓거리 하는 그런 양반님들이나 남편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제한은 된다. 두 번째, 남편이 나한테 애정이 떠나도 나에게 남는 건 뭐예요? 아이는 남잖아요. 유족인 관점에서 아이들 선호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부계 혈통이잖아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은 이 딸이 나중에 시집을 가요. 시집간 아이는 그 집 소속이 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주는데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좋고 사랑스럽고 내가 낳았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들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들에 좀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나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은장도보다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라면은 아이를 낳는 거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인생을 살아서 재물을 쌓아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죽을 때 나를 위해서 슬프게 울어줄 5명만 있으면 그 인생 잘 산 거다. 뭐 어떤 사람은 3사람만 있어도 그건 잘 산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배우자가 죽으면은 화장실 가서 웃는다. 그죠? 저 아내가 죽었어요. 아, 혹시 모르죠. 새장가 간다고. 남편은 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이 3명이면 그 자식은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엄마로서의 역할 어느 정도 그 뭐 베스트로 뭐 무슨 엄청나게 뭐 신사임당 이런 거 아니더라도요 정당하게 아이를 잘 키웠다라면 최소한 아이들은 엄마가 돌아가시면 울어주지 않을까요? 아이가 3명이면 셋이 울어줄 거고요. 5명이면 5명이 울어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5명 나면 진짜 베스트 인생 잘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아이는 엄마가 낳잖아요. 아빠도 있으나 사실은 이 아빠는요. 허수아비예요. 요즘 그 레알이라고 하잖아요. 레알. 뱃속에서 키운 거는 엄마예요. 아빠는
누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엄마는 엄마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엄마의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빠는 요게 이제 요즘에 그 버추얼이에요. VR, 버추얼 리얼리티죠. 가상현실인 거예요. 엄마가 아빠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아빠라고 아는 거죠. 아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엄마가 다리를 안 놔주면은 아빠로서 인정을 못 받아요. 이분이 내 아버지다. 너에게 생명을 주셔. 생명을 그 뭐예요 이게? 생명을 줬다는 게. 엄마가 생명을 줬다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금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친자 확인이 되는데요.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아빠구나. 이제부터 내가 아빠를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혈연적으로 관계가 돼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는 거지. 아빠와 나는 모녀지간이야. 아니 부녀지간이야. 혹은 부자지간이야. 정말 애틋해.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거 없어요. 어느 날 내가 네 애비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런 관계 없던 내가 갑자기 내 아버지가 되진 않아요. 이러이러한 분이 너의 아버지다 라고 엄마가 지정을 해주고 끈을 연결해줘야지 아빠가 되는 거죠. 옛날에 사는 사람들은 배운 게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녀서 그걸 몰랐을까요? 아빠들이. 내가 암만 내 아들로 했어도 엄마가 너는 저 아빠는 나를 괴롭히는 존재야. 아이 슬퍼. 이러면요. 아이와 아빠의 관계는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교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가부장의 그 고난을 마구 휘둘르던 조선시대에도요.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막 드라마 같은 이제 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엄마를 무시하고는 이게 가정이 좀 평온하게 작동될 수 없는 거죠. 무기인 거예요. 제인 스캇이라는 그 학자가요, 약한 자의 무기라는 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약한 자들이 쓸 수 있는 무기가 따로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만약에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아이는 그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무기다. 네. 아직도 이제 여성 차별적인 사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성 차별적인 사회이고 폐쇄적인 사회일수록 여성들이 애 낳는 거에 굉장히 열심히죠. 왜? 배운 게 있으면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자기가 뭘 아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생각하지만요, 배운 게 없고 아주 본능적인 상황에,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진 삶이라면요, 살 길을 찾아요.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 살 길의 선택이라는 것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무식하니까 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무기가 될 수밖에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가 무기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예요. 다 알죠? 돈이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해도요, 돈 주고 아이템 좋은 거 사면요, 게임에서 상위 레벨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저같이 생겼어도 제가 돈이 많으면요, 좀 인기가 좀 있지 않겠어요? 그냥 돈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은 일단 돈이 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으려면 그쵸, 돈이 무기죠 사실은.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무기예요.
근데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뭘로 지나가냐면 정보통신혁명 시대잖아요. 옛날에 제가 학원 강사를 했는데 한 학생이 물어보는 거야. 아니, 자본주의 시대면은 돈이 중요한 사회 아니냐? 그래. 근데 그러면 옛날에는 돈이 사용이 안 됐느냐? 아니다. 돈이 있었다.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을 얻는 그 방법이 지금은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가져오니까 자본주의 사회인 거야. 예전에는 땅이 돈을 가져오니까 중세 봉건 시대였던 것이고, 그 이전에 노예제 사회는 노예가 돈을 가져오니까. 그런데 노예를 어떻게 가져와? 노예를 만드는 것은 전쟁을 해서 제압을 해서 승전국이 되는 거야. 승전국이 되면은 노예를 데려올 수 있겠지. 걔들 노예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예가 돈을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폭력. 폭력의 물리적인 힘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결정이 되고 돈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은 부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산업혁명에 의해 한때는 자본주의 사회였어. 돈을 벌어주는 거지. 돈을 가지고 기계를 사가지고 상품을 만들면 그걸 팔아서 부자가 되겠지. 돈을 가져왔던 거야. 근데 지금은 돈을 버는 사회는 또 이미 지났어요. 정보가 돈을 가져와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걸 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이제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자본이 아닌 정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그 방법, 그게 돈을 주는 거예요.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가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아주 일부예요. 그런데 전 세계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시가총액이 더 커요. 왜 그러냐?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돈을 벌어줄 것이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흐름이랄 거라는 그 정보, 거기에 대한 기대예요. 기대를 가지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붓기 시작하는 거죠. 한 15? 좀 요즘 어린 애들이면 한 11살 정도면 자기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알 거예요. 아빠가 경제력이 얼마가 되는지, 엄마 아빠가 한 100억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지, 뭐 한 10억? 아니면 아파트 한 채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것도 없어요. 얼마를 버는지, 1,000만을 버는지. 의사 아빠니까 한 달에 3,000만을 버는가? 근데 우리 아빠는 300밖에 못 벌어. 알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세상이 진행될 거라는 거에서 어느 정도 견적이 나와요. 이제 20살? 로또에 맞지 않는 이상에 돈을 좀 어떻게 벌 수 있다라는 그 전망이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로또를 맞아도 강남의 아파트, 그러니까 3번 연속, 그러니까 뭐 몇천만 분의 1의 그 확률로 내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연속으로 3번을 3, 4번을 맞아야지 강남에 아파트 하나 정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안 돼요. 이미 견적은 다 나왔어요.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 그러니까 내가 에어비앤비나 어떤 그 특정한 그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면은 견적은 벌써 이미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좀 변화를 원하니까 그래,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어. 그 정보, 그래, 코인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 어디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그 사기에 겁나 많이 당하고 있죠. 여러분한테 오는 정보는 이미 100% 쓸데없는 정보고 사기를 위한 정보예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예전엔 물리적인 힘, 활 잘 쏘고 싸움 잘하고 이게 힘이었고, 노예가 힘이었고, 땅이 힘이었고, 돈이 힘이었고, 정보가 힘이었다라면, 여러분들이 인류 역사에 걸쳐서 그 중에 하나라도 갖고 있다라면 뭐 애를 낳을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어도 사실은 애는 꼭 낳아야 돼요. 왜? 뭔가를 획득하는 무기도 있지만 방패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있어야 되는데 뭘로 방어할 거예요? 누구를 믿을 건데요? 그 중에 하나도 없다라면 그걸 어떻게 획득할때요? 창은 뭘로 쓸 건데요? 아이밖에 없어요. 뭔가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요,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한 무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 죽었을 때 날 위해서 울어줄 사람 5사람 3사람 그것만 있어도 인생 잘 사는 거잖아요. 예. 인생 잘 사는 데 쓰일 무기 아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무기로서의 아이, 근데 이 무기가 뭐 녹슬거나 좀 못 쓰면 안 되잖아요. 정말 나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는 무기. 저는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저의 삶에 필요한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전 좀 무기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지금 무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둘이면 됐다. 물론 그냥 마구마구 뭐 사실은 많으면 저는 좋긴 하겠으나 또 능력이 좀 안 되니까 둘도 이 무기를 잘 가꾸면서 살아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화물차 운전기사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저기 신호 위반 뭐 이 정도. 누구한테 욕도 못하고 운전하니까 술도 못 먹고 담배는 좀 약간 좀 칠 좀 안 맞아서 못 피우고요. 가족과 아이들 위해서 살고 있어요. 못 배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공부할 만큼은 했어요. 근데 내가 태어나서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저에게 주어진 두 아이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준 이유가 있겠죠. 너 좀 엿 먹어봐라.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나에게 준 무기 든든합니다. 하나는 이제 20살이 좀 넘었고 2001년생, 작은 애는 이제 2011년생입니다. 큰 애는 큰 애대로, 작은 애는 작은 애대로.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가끔 속 터질 때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그렇다고 속 터져 하진 않아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알아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아빠 편이라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 틀리더라고요. 딸이랑 아빠랑 그 유대 관계를 좀 하기 위해서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 목욕을 젖보고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아기 목욕을 시키면 유대 관계가 좋아질 줄 알고 열심히 시켰는데 보통은 이제 그 다른 사람들 봐도 다른 아빠 편인데 우리 딸은 엄마 편이에요. 좀 서운하긴 한데 그렇게 크게 서운하진 않습니다. 엄마 편이잖아요. 엄마만 잘 내 편을 만들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엄마 좀 속상하게 하면은 딸이 저를 도끼눈을 뜨고 봐요. 그런데 제가 좀 엄마랑 좀 잘 지내는 것 같으면요, 딸도 저한테 잘해주더라고요. 자, 오늘 첫 번째 한번 찍어봤는데 글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치학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어프로치.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냐예요. 오늘 좀 동영상 말은 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이 어프로치를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말로 뷰포인트, 관점이죠. 근데 저는 이제 뷰포인트, 내가 어떻게 쳐다보고 있느냐. 글쎄 그렇게 좀 임팩트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어프로치, 접근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접근할 것이냐. 아이를 짐으로 내가 양육해서 살찌우려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이런 관점을 생각하면 답 안 나와요. 선물? 여러분들 선물 받아서 그거 잘 사용하고 그런 경우 있어요? 많진 않아요. 선물 줘서 고맙기는 해. 근데 좀 가끔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무사, 검객이요. 그 자신의 검을 아주 소중하게 품고 다녀요.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거추장스러워도요, 거추장스럽다고 생각 안 해요. 무기니까 날 지켜주고 내가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잖아요. 저는 아이는 나의 무기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요. 왜 무기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현실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이냐, 어프로치 할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오은영 선생님은 심리학적으로 하지만 저는 제가 배운 저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고 국제관계학 석사입니다. 외교학 석사죠, 참. 예. 이 정치학적 혹은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이 가정의 일을 가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이 동영상을 찍어 나가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